이번 시간에 설명할 프린트에 앞서가지고 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초콜릿을 우리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네. 초콜릿. 이 초콜릿은 몇 개의 글자죠? 몇 개의 글자죠? 几个字呀? 三个字, 그죠? 하지만 몇 개의 단어입니까? 몇 개의 단어죠? 하나의 단어죠. 이 개념 차이 아시겠나요? 字와 词의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중국에서 중학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字는 몇 자일까요? 字말고 字가 약 5,000개에서 10,000개 사이입니다. 아니야. 字는 약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돼요. 字가. 그러면 중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는 총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6급 단어가 몇 개죠? 5,000개죠. 그러면 중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는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12,000개 정도 돼요. 12,000개 정도. 그러니까 6급 어휘 곱하기 2 플러스 알파지. 그 정도 알면 뉴스를 봐도 이해가 다 되고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내 요구사항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국인의 평균 단어 개수입니다. 이 평균이라는 것은 미취학 아동의 아주 나이가 많은 고연령층이 포함돼서 낸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젊은 층, 뭐 대학생, 취준생들이 알고 있는 어휘량은 적어도 한 15,000개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죠? 내가 HSK 6급을 딴다 못 딴다 그건요 진짜 별거 아닌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죠? 6급을 준비하면서 이제 중국인과 업무상으로 또는 이제 생활적으로 막힘없는 대화를 하려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남의 식사 여부 묻는 대화 이런 거 이제 그만해야죠. 그러면 모든 분야의 중국어로 얘기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단어량은 10,000개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HSK 6급을 딴 이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6급을 따는 학생들도 5,000개 중에 약 3,000개 내외 정도의 어휘량으로 시험을 치거든요. 근데 출제자의 출제 경향만 알면 3,000개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이 돼요. 그러면 아직 내가 숙지하지 못한 2,000개 어휘를 6급을 따고 따로 정리를 할까요? 안 하지. 왜 합니까? 나는 최종 목표가 6급 자격증인데. 그러니까 3,000개 정도의 어휘량으로 15,000개가 되는 중국인을 상대를 해야 되니 중국인도 우리랑 대화할 때 힘들고 우리도 중국인과 대화할 때 힘들고 이런 쌍방의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여러분들 답이 나와야 돼요. 올 한 해 내가 공부해야 될 중국어의 양, 취직을 하기 전에 내가 표현해내야 될 중국어의 양, 내가 나이가 한 40, 50대였을 때 표현이 가능한 중국어,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되는 공부 계획이 이때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감히. 뭐 장담 함부로 하지 말라던데. 장담하는데 절대로 중국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슬럼프 안 와요. 이 계획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정책이라는 게 절대로 오지 않아요. 근데 보통 6급 시험을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제 쳤다. 오늘 학원 나오고 싶을까요? 이제 안 나오고 싶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최종 목표를 6급으로 딱 정해버렸거든. 그러니까 6급을 따고도 또 막 검색기 돌리고 막 이상한 중국어 하고 막 이상한 중국어에 계속 표현은 1, 2, 3급에서 노는 거야. 그럼 나와서 중국어 해보라면요 막 사지가 떨리고 막 심장 박동 소리가 지금의 3배로 막 뛰고 막 이런 상황,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6급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은 거기까지 계획은 좀 세밀하게 짜면 짤수록 좋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고는요 여러분 뭐 조용한 데 가가지고 공부하기 싫잖아. 그죠? 그러면 계획을 딱 한번 짜보세요. 금요일인데. 우리 금요일은 법적으로 공부 안 하는 날이라고 스스로 정해뒀잖아요. 그러면 계획이라도 짜.
아시겠죠? 계획이라도. 예, 토요일, 일요일 친구랑 만나서 한잔하면서 어떻게 중국어 공부할 것인가 그 계획까지 짜야 돼요. 그러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중국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HSK 5, 6급 수업을 다년간 계속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늘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단어를 볼 때 두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를 놓치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단어는 뭐가 있다? 단어에 뭐가 있다 했어요 제가? 궁합이 있다. 궁합이 있다. 예. 여러분 초콜릿 방금 뭐라고 불렀죠 우리?巧克力라고 불렀죠.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초콜릿을 녹여서 연유를 섞어서 물에 타서 마시면 달달하긴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건강에 꼭 좋은 음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해보세요. 巧克力吧，刚才是这样，现在这样。喝吧，你多喝，不好，你身体不好。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예, 하지만 내 중국어는 여전히 1, 2, 3급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거죠. 예, 내 무덤을 내가 석유 탐사기로 파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휘 하나를 볼 때 아 오늘도 선생님이 단어 20개 이렇게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이미 뒤처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20개를 내가 어떻게든지 활용할 방법을 모색을 하세요. 이걸 내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중국어 일기 요즘 뭐 SNS에 자기 생각 사생활 다 공개하잖아. 그러면 무언가 영화를 봤다든지 무언가 내가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중국어로 한마디를 할 때 어쨌든지 여기 있는 걸 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세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쓰게 되면은 안 까먹게 돼요.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고민이 다 있을 겁니다. 단어 공부를 안 한다. 단어 공부 그러니까 단어량이 적다가 고민이 아닙니다, 사실. 단어 공부를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문제지.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문제지. 예, 단어 공부를 안 한다는 자체가 고민이 아니라고. 우리 문제 풀면서도 모르는 단어 계속 보는데.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20개의 단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번 바이토어부터 인치주의까지인데요. 하나하나 조금 중국어 태어나서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토어 우리 엊그제 그 제가 보충 자료로 들었던 프린트에 1번 문제에 있었던 단어죠. 사실 여기 있는 20개 단어는 그 보충 자료에서 제가 발췌한 것들인데 거의 대부분 단어의 조합 또는 이제 성어들도 조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휘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집에서도 공부하다가 이 단어의 뜻은 다 알지. 근데 이 용법, 이 성어의 용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 또 따로 드릴 테니까 또는 이제 카페에 질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이투어. 바이투어는요 벗어나다죠. 벗어나다, 그죠? 근데 자, 벗어나다라는 한국어의 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벗어나죠? 나는 즐거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는 지금 행복한데 이 행복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바이토어 뒤에 오는 목적어는 뭐죠? 안 좋은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우리 엊그제 문장에서 봤는데요. 예문 보십시오. 옆에 따페이 관계. 他仍然没能从痛苦中摆脱出来. 그죠? 빠져나오기 때문에 뒤에 보어는 일반적으로 뭘 같이 동반합니까? 出来, 摆脱出来. 예, 어디에서부터? 从痛苦중, 괴로움에서. 그래서 그가 여전히 괴로움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죠? HSK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쳤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세 자리, 점수 세 자리 이렇게 스스로가 쭉 하면서 보는 거야. 예. 1자리 9야. 10자리 7이야. 예. 자, 이제 100자리 남았는데 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쫙 봤는데 1이야. 예, 상상하기도 싫죠. 179 나왔어요. 합격, 불합격만 두고 따졌을 때 179는 빵점과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충격받았다. 내报名费 10만 원. 충격받았다. 예. 그러면 충격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충격 속에 있고 그 다음 날도 그 충격 속에 있고 남아있는 2017년 하반기 계속 그 충격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요걸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你怎么这样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되냐? 我仍然没能从痛苦中摆脱出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같은 중국어인데 다르죠. 여러분 정말 다르죠. 예, 표현법이 다르죠. 예, 자 2번 보겠습니다. 슈리 이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글자는 다 성어 같은데 아닙니다. 예, 이 이실 뜻이 뭐예요? 이실 명사로 의식이죠. 예, 그럼 슈리는요? 세우다죠. 자 한국어에서 세우다로 해석되는 경우에 전부 다 슈리 써서는 안 돼요 절대. 예, 나 앞머리를 좀 세워야지. 슈리 워더 터파 절대로 안 돼요. 예. 우리 집 앞에 뭐 전봇대를 한 대 세웠는데 예, 슈리러 이거 뭐 띠엔시엔깔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 쓰냐? 용법을 아셔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 슈리 환바오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쉽게 말해서 大家都要保护环境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의식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두고 슈리 이실이라고 하죠. 슈리 이실. 그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 다 존경하지만 상당히 그때는 선생님들 권위가요. 예, 정말 대단했던. 예, 그래서 뭐 체벌이라는 것도 그때는 있었죠. 그래서 권위를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权威라고 하죠. 그럼 권위를 세우다 뭐라고 하면 돼요? 슈리权威. 슈리权威. 너무 권위로 가는 건 좋지 않지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어디에서 위계 질서가 필요한 곳에서는 권위를 세워야 되죠. 예, 슈리权威. 权威. 그죠? 본보기 뭐라고 합니까? 본보기 방향 들어보셨나요? 방향. 예를 들어서 他是我学习汉语的榜样. 예, 내가 중국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가 뭐다? 롤 모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보기를 중국어로 방향. 그럼 본보기를 딱 세우다. 뭐라고 하면 되죠? 슈리 방향. 슈리 방향.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나요? 언제 쓰는 건지 용법을 아셔야 돼요. 용법을.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요거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수부相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날 때 认识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네 글자로 하면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다. 뭐라고 하면 되죠? 수부相识. 수부相识. 예. 문장에 사용된 거 보겠습니다. 他对素不相识的人 네, 都会热心帮助. 热心이란 말은 열심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친절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친절히 도와준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수부시앙시는 당연히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사람 사이에 쓰는 거죠. 그죠? 수부시앙시. 예, 수부시앙시. 4번 징부즈진. 자, 예전에 우리 5급 단어에서 이 마인드 컨트롤하다 배웠나요? 뭐였죠? 控制情绪. 마인드 컨트롤하다 控制情绪. 그죠? 예, 그러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될 때 있죠. 내가 영화나 드라마 보는데 안 울어야지 하는데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어요. 예, 控制不住自己的情绪. 情不自禁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 내가 내 감정을 나도 모르게 억제를 못하는 걸 두고 징부쯔진이라고 얘기하죠. 징부쯔진. 근데 징부쯔진은 주로요 이제 동사를 꾸미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떤 할아버지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가서 그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도와줘야지 결심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가는 거야. 요걸 두고 징부쯔진더 빵좋다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징부쯔진더 流下了眼泪 그렇게 쓰면 되죠. 그죠? 징부쯔진. 자, 환호하다 뭐라고 하면 됩니까? 환호. 한자 그대로 환후죠. 환후. 그러면 환호하기 시작하다라고 할 때 이 뒤에 뭐만 써주면 돼요? 起来. 그러면 환호하기 시작했다 해보죠. 뭐라고 하면 됩니까? 欢呼起来. 자, HSK 6급 성적표 중국어로 HSK 6級成绩单. 그러면 6급 성적표를 보고
나는 나도 모르게 환호를 질렀다 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看到 HSK 6级成绩单以后我情不自禁地欢呼起来. 그러면 이게 몇 점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듣는 사람은 바로 알죠. 뭐? 成绩非常好,非常的理想. 예, 그 의미죠. 情不自禁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자, 6급반 여러분, 사자성어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과유불급이란 게 없어요. 사자성어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자, 그다음 松一口气,松一口气. 자, 이 송이라는 단어를 알려면 사실은 이와 반이어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송은 명사로 소나무의 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형용사로 송의 뜻은 뭐죠? 야, 빨래를 했는데 빨래를 다 하고 보니까 이후 송라 늘어나서 느슨해진 거죠. 예, 그럼 반대로 송은 느슨해지다라는 말이라면 반대로 반대말은 뭘까요? 너무 타이트해지는 거지. 그걸 두고 진이라고 하죠. 자, 우리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반 학생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그러면 중국어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자, 내가 이번 주말에 친구와 약속도 있죠. 또 뭐 공부도 해야 되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준비를 해야 돼. 그 주말 스케줄이 지금 꽉 찼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나보고 만나자고 또 연락이 왔네. 그러면 아유 미안한데 내가 이번 주말은 시간이 없을 것 같다. 자, 이렇게 간단한 표현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써왔죠? 对不起,我没有时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시간이 타이트하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时间太紧了.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手头라는 말이 있죠. 手头는 손과 머리가 아닙니다. 주머니 자금 사정을 말하는 거지. 예,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렵다. 어떻게 말하면 돼요? 手头比较紧.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요즘은 내가 좀 넉넉해.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되죠? 手头比较松,我请你吃饭. 그죠? 근데 手头紧이라는 말은 자금 사정이죠. 중국 친구가 나한테요. 야, 이번 주말에 우리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지.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죠? 我没有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선생님 그것도 맞지 않나요? 맞는데 중국인의 표현법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걔네들. 어떻게 하죠? 아예 말을 돌리거나, 对不起,周末我要지하반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我最近手头比较紧,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松一口气인데 이口气라는 건 사람이 내쉬는 숨이거든요. 그러면 松一口气는 뭐 어떤 동작일까요? 리액션으로 하면 이 동작입니다. 이해하셨나요? 松一口气. 이걸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좀 한시름 놓다?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松一口气. 그러니까 송을 보실 때 반드시 뭐와 같이 보라? 진과 같이 보라. 여기서 파생되죠. 그죠? 자, 월, 화, 수, 목, 금 학교 가랴, 일하랴, 알바하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엄청 바쁘단 말이야. 그럼 나의 꿈에도 소원은 주말에 늦잠 자는 거야. 그죠?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라고 했는데 나는 이번 주말에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싶다. 뭐라고 하면 되죠, 중국어로? 我在家 이러지 말고 뭐라고 하면 되죠? 我想在家放松放松. 긴장된 내 몸은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 쉬는 거예요. 충분히 쉴 때는 시우시보다는 放松을 쓰는 게 더 좋아요. 너 여행 왜 가니? 我想放松心情放松身体放松自己放松一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放松의 반대말은 긴장이죠. 그죠? 긴장. 그래서 时间紧이란 말은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松一口气. 자, 그 다음에 气喘吁吁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바쁘다. 자, 이 말을 중국어로 한번 해보죠, 우리. 너무 바쁘다. 나 요즘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바쁘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숨 쉴 틈도 없이 바쁘다. 해보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忙死了. 我忙死了. 니 还没死啊? 예, 忙死了. 그게 아니죠. 6급 정도 되면 어떤 표현이 돼야 돼요? 자, 이 喘이라는 동사 보이시죠? 喘. 그러면
喘气는 이제 숨을 헐떡헐떡 내쉬는 거예요. 우리 막 달리기 하고 난 뒤에 숨 차오르는 거 있죠. 그게 이제 喘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능보호 딱 집어넣어 가지고 喘不过气라는 표현은요. 헐떡이는 숨도 제대로 못 내쉬겠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인데 뭐 때문에 我最近忙的呀 바쁜데 자 정도 보호 뒤에 요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我最近忙的喘不过气 너무 바쁘다고 숨 쉴 틈도 없이 바쁘다. 요게 6급 수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연락이 오면 아우 미안한데 나 요즘 너무 바빠야. 중국어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죠? 非常抱歉最近我忙得喘不过气呀. 예, 요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시간은 타이트해서 요즘 일하는 게 너무 눈꽃 새 없이 바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자, 업무량은 많고 工作量太大 시간은 너무 타이트하고 时间太紧 예, 所以我最近忙得喘不过气来 말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다. 我最近忙得没有时间说话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거죠. 약간의 과장법이긴 한데 예,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치喘이란 말은 숨을 헐떡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쉬쉬는 의성어예요. 사람이 숨을 내쉬는 이 모양. 그래서 이제 쉬쉬가 나온 건데 사실 중국어는요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의성어가 많이 발달한 언어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중국인들은 의성어 많이 쓰던가요? 밖에 비가 많이 오면 뭐라고 하죠? 그냥 야, 外面下大雨 이렇게만 쓰지. 화화 下雨 그렇게 말하는 경우 별로 없죠. 그죠? 예. 시간이 1초 지나갈 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1초 지나가는 그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묘사하죠? 째깍 이렇게 묘사. 중국어는요? 중국어는 띠따. 그러니까 의성어를 소리를 묘사하고 걔네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을 땐 되게 웃기게 걔네들이 우리말을 들으면 또 웃기겠죠. 그죠? 예,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징글벨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띵띵땅이라고 하죠. 뭔 띵띵땅 뭐 목탁 소리 같네 아주. 예, 그게 아니고 예, 걔네들이 말하는 의성어예요, 의성어. 준비 달리기 할 때 쫙 사가지고 준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준비 땅 이렇게 하죠. 중국인들은 웃습니다. 왜? 지네들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럼 중국인들은 위베이 펑. 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성어는 좀 다르긴 한데 의성어는 의태어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 입구자가 들어가죠. 입구자가. 예, 그러면 입구자 있는 한자 보시면 그냥 아 의성어의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보죠. 이런 글자도 있죠. 이런 글자. 입구자, 안 입을 자, 한 일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 뿌드라니까 별로 좋은 느낌 가진 않고 페이 예. 아니 상대방이 아 老师我拿到了 HSK 6级证书啊 페이 어때요 느낌이? 페이는 우리나라 말에서 치 그 뜻입니다. 예. 아 我们去那儿吃饭吧 페이 니一个人去吧我不去 예. 이런 건 다 뭐죠? 소리 의성어 너무 신경 안 쓰셔야 돼요. 근데 의성어를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치추안 페이 이렇게는 안 된다고. 예, 치추안 쉬쉬. 자 이거를 어떨 때 활용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많이 바쁠 때. 我非常忙 이제 그 말 그만 쓰고요. 예, 6급 격에 맞게. 我最近忙的呀喘不过气 예, 이렇게도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 8번 失去信赖 여기서 신라에는 이제 명사로 신뢰라는 말인데 그 실취가 중요한 동사죠. 실취가 잃어버리다죠. 근데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두 종류죠. 눈에 보이는 걸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잃어버리거나 예, 휴대폰, 뭐 지갑, 가방 이걸 잃어버렸다. 그때는 절대 실취 쓰면 안 돼요. 아니야, 我怎么办냐? 我失去了我的手机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때는 뭘 쓰죠 일반적으로? 띠우를 쓰죠. 근데 실취는 추상적인 걸 잃어버릴 때 씁니다. 근데 추상적인 것도 추상적인 거지만 대체로 보면은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써요. 이해하셨나요? 자, 사람이 용기가 있는 게 좋아요? 용기가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 근데 난 용기를 잃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실취러 용치. 그렇게 쓰는 거라고.
자신감을 일단 어떻게 말하면 되죠? 失去了自信.失去了自信. 기회를 박탈당했다. 아니 HSK 시험 치는데 나 별거 안 했는데 옆 사람과 토론 몇 마디 했는데 나보고 나가래요. 그래도 2년 동안 들어오지 말래. 그러면 나는 시험을 칠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격 뭐라고 합니까? 资格. 그럼 자격을 박탈당하다. 失去了参加考试的资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기회를 잃어버리다는 失去机会.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이었나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귀한, 귀중한 할 때 宝贵, 귀한 시간, 宝贵的时间. 그러면 귀중한 생명은 뭐라고 하면 되죠? 宝贵的生命. 그죠? 宝贵的生命. 그러면 불의의 사고로 또는 천재지변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他们都死了. 그러면 안 되죠. 그죠? 不见了, 离开了.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좀 수준 있게. 我们失去了这些宝贵的生命.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他们走了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好, 失去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부모나 친구를 잃다 이렇게도 써요. 그죠? 자,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이 말 중국어로 할 때 디울러 부모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뭐라고 해야 돼요? 失去了父母. 失去了父母.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好, 그다음 단어 우여우류 나왔습니다. 우여우류. 우여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우도 없고 우류라고 했기 때문에 류도 없고 그럼 여우류만 알면 되겠죠. 여우류를 한자 그대로 하시면 우려라는 말이니까 걱정이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걱정하다가 딴신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려, 아무런 걱정이 없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하면요,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우리 천진난만하던 어린 시절 아닙니까? 그죠? 막 초등학교 저학년 때 유치원 다닐 때 뭐 나라 상황 생각하면서 놉니까? 취업 난 걱정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우여우류를 언제 가장 많이 쓸까요? 어린 시절,童年. 이거 童年 또는 어떤 것도 쓸 수 있죠? 뭐 孩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월을 보내다 할 때 过日子라고 하면 되죠. 过日子. 근데 우여우류를 반드시 아이들에게만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좀 지내고 싶다. 자, 어떻게 말하면 되죠? 我希望自己过着无忧无虑的日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我不想担心钱，我不想担心你，我不想担心爸爸的身体，我不想担心妈妈的工作，我不想担心这个，不想担心那个. 그렇게 하지 말고 我想过着无忧无虑的日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好, 그다음 정첸샹완 나왔네요. 정첸샹완. 이건 이게 무슨 뜻이다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사자성어 중에 일단 숫자 1000과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느낌부터 받아요? 무언가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첸샹완과 같은 단어를 보시면 절대로 여기에서요, 정첸샹완이라는 사자성어의 뜻 하나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 가능해요. 첸, 신, 완쿠. 그럼 첸완 빼버리면 뭐죠? 신쿠. 이거 아직도 푸라고 읽는 사람 없죠? 신라면, 푸라면 없죠? 첸신완쿠. 그럼 신쿠가 뜻이 뭐예요? 상당히 수고스럽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 첸신완쿠의 뜻은 매우 수고스럽다. 그러면 좀 아까 우리 세월 배웠는데 르즈. 그러면 힘든 세월을 보냈다. 他过了千辛万苦的日子. 他过很累. 이러지 말고 千辛万苦. 뭐 그런 표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千 뒤에 차, 완비에 이렇게 나오면
차이가 아주 크다. 그죠? 차이가 아주 크다. 네. 그렇게도 여러분과 중국어 입문반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차이는 진짜와미에 하늘과 땅 차이죠. 아주 크죠. 차이점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자,千军万马.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는 머릿수가 상당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직접 맞대고 싸우니까. 요즘은 미사일로 쏘는데 옛날에는 머릿수가 중요했죠. 근데 우리 팀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딱 지원해서 왔다. 근데 이 10명이 전부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느낌이 마치 뭘 얻은 것 같아. 예, 我好像得到了千军万马一样的感觉. 예,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千军万马. 그럼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千과 만 들어가면 뭐다? 수가 매우 많다. 그럼 千家万户라고 하면요. 아주 많은 집, 그죠? 예, 절대 다수의 뭐 가정, 집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첸샹원은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아주 많은 학생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정첸샹원더学生. 예.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정첸샹원더 学生们. 이거 틀린 거죠. 왜 틀린지 아시겠죠? 다음 法治意识이라고 나왔습니다. 法治意识. 法治意识이란 말 앞으로 중국어에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법치의식, 법제의식, 즉 어떤 걸 우리 法治意识이라고 하죠?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식. 法治意识. 예, 무법자들 많죠? 예, 법 안 지키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意识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意识. 우리 아까 树立 意识 배웠는데, 자, 사람이 갖춰야 할 이런 의식을 좀 더 강화하다. 이때 동사 3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돼요. 첫 번째가 지하, 예, 지하청 또는 예, 增强 또는 强化. 셋 중에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법을 안 지킨다. 그래서 내가 다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사람이 법을 지켜야지. 그럼 결론이 뭐죠? 我们要加强法治意识 또는 增强法治意识 또는 强化法治意识. 셋 다 된다고. 참고로요, 意识 앞에 자, 이 意识 앞에 이거 붙으면 뭘까요? 下意识. 下意识. 이게 말하 보통 잠재의식이라는 거죠. 잠재의식. 下意识. 또는 이제 우리 잠수할 때 잠자 이거潜意识. 이렇게 됐어요. 12번 상당히 재밌는 단어 나왔습니다. 예, 庆祝心血. 庆祝心血. 庆祝라는 것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럼 心血는 뭐죠? 한자 그대로 읽어봐요. 심혈. 우리도 어떤 일에 아주 몰두하고 올인하는 걸 두고 한국어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심혈을 기울인다라고 하죠. 중국어에 그대로 쓰죠. 庆祝心血. 그러니까 무언가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专门的, 非常投入. 그 말이거든요. 내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쏟는 거죠. 庆祝我的心血. 庆祝我的心血. 예.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결국? 我非常努力. 1급 단어.努力.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庆祝心血, 庆祝心血. 자, 이것은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다. 어떻게 말하면 돼요, 그럼? 这是我庆祝了我全部心血的作品. 그렇게 쓰면 되죠. 그죠? 예. 또는 이제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할 때는요, 중국인들은 이 신血 앞에 大量, 대량 요것도 많이 쓰죠. 庆祝了大量的心血. 예, 이렇게도 많이 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든 하나의 프로젝트가 이번에 좀 취소가 됐다. 이럴 때, 哎呀，这个多么可惜啊！我们为了这件工作呀，倾注了大量的心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反驳 관点이라고 나왔는데 이 反驳는 6급 동사입니다. 그죠? 예, 驳자 보세요. 좀 재밌게 생겼죠? 反驳 반박하다죠. 반박.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反驳 보면 일단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뭐가? 观点. 상대방의 관점. 对方的观点. 상대방의 관점을 반박하다.
反驳对方的观点.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다는 反驳对方的意见. 그죠? 意见, 예, 反驳. 아주 막 맹렬히 강렬히 반대하는 걸 뭐라고 하면 됩니까? 强烈的反驳. 예, 그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 14번 气氛活跃. 자, 우리 모르는 한자 나오면 또 읽습니다. 한국어 그대로. 자, 气氛 기분 아닙니다. 기분 중국어로 뭐죠? 心情. 气氛은 분위기. 예. 자, 우리 분위기와 결합할 수 있는 서술어들 많이 한번 복습해 보자. 气氛 분위기가 좋다. 뭐라고 하면 되죠? 气氛好. 예. 그거 말고 气氛活跃. 活跃. 여기 나와 있잖아요. 活跃. 중국에서 여러분 좀 큰 식당 가보셨나요? 둥그런 테이블이 있고 막 사람들 막 엄청 많고 들어간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막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그죠? 막 다들 떠들고 니 절대가 라라라라라 이러고 여기서 라라라라 이러고 완전 시끄럽죠, 그죠? 예.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气氛很热闹. 그죠? 수업 들어왔는데 중국어 수업한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면 표정 보니까 전부 사법고시 뭐 삼수생들 같아. 그럼 뭐라고 하면 되죠? 气氛很紧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분위기가 참 따뜻하다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정이 느껴지고 따뜻하다라고 할 때 6급 단어인데 하나 배우겠습니다. 원 뭘까요 또? 이 뒤에 뭐가 나올까요? 원 조금 복잡하게 생긴 글자. 원난. 오늘도 어록을 제조하시는 원난 아닙니다. 원누안 하려고 하셨던 건가? 원형이라 읽지 마라. 나 지금 다 쓴 거 아닙니다. 그죠? 원신. 이거 참 많이 써요 일상생활에서. 예, 원신. 온정이 느껴지는 거죠. 따뜻하다. 그래서 이제 참 따뜻한 분위기.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气氛 温馨的气氛. 温馨的气氛. 우리 획수 10획 넘어가면 무조건 안 외우죠. 이 쓸 줄 아셔야 돼요. 예. 温馨的气氛. 温馨的气氛. 好. 그다음에 15번 放松 또 튀어나왔네요. 放松 警惕. 징티가 뭘까요, 여러분? 경계심. 여러분 개가요. 예? 개가 어떤 개는 저희 집 개처럼 어떤 개는 이렇게 귀가 축 처진 개가 있어요. 근데 도베르만이라는 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걔네들 소리 듣는 거 가만히 보면요. 무언가가 낯선 소리가 들리면 귀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개들이. 예. 잘 때도요. 도베르만 이제 자야겠다 하고 귀 내리지 않습니다, 걔네들. 귀를 여전히 세우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듣는 거지. 예, 무의식 중에 다 듣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귀를 세우고 주변 소리를 다 듣죠?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경계심을 늦추다라는 말을 중국어로는 放松警惕. 선생님 그러면 이 말은 개나 쓰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도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심을 늦추다. 네, HSK 6급 시험 쳤다. 치고 나오는 순간 점심 먹고 난 그 후 이제는 내 인생에 HSK 6급은 없다. 공부 안 하죠. 예, 그걸 두고 我对自己放松警惕. 이해하셨나요? 예, 放松警惕. 적어도요. 중국어 공부하는 데만큼 평생 계획 따라 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学习上你们千万不要放松警惕. 好, 그다음에 16번 打官司. 打官司. 요건 관용어인데 재밌는 말이죠. 打官司. 동사가 다예요. 중국도 이제 중산층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가 중국도 이렇게 가정해 보죠. 대다수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정도 살 만큼 저축을 할 만큼 돈을 번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면 뭐가 높아지죠? 누구의 권리가 높아지죠? 그렇지? 소비자의 권리가 높아져요. 후진국일수록 국민들한테 먹는 걸로 입는 걸로 사기를 많이 치는 거야. 미국에서 뭐 영국에서 그렇게 합니까?
드럼 세탁기에 고양이가 들어가도 변호사를 부르는 게 미국인데.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의 권리가 세져요? 소비자 권리가 세지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의 권리가 세진다는 것은 뭐도 많다는 말이죠. 앞으로 소송 이런 것도 고발 이런 것도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고발하다, 소송을 걸다 이런 표현을 좀 알고 계셔야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관용어로 다관스. 그럼 소송을 당하다라고 할 때는요, 먹다에 칠 써가지고 칠관스. 자, 소송 걸어서 이기다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이기다 뭐죠, 중국어로? 잉. 쓸 줄 아세요? 잉. 쓸 줄 아세요? 고개를 격하게 흔드는데 뭐 써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괜히 또 힘 빠질까봐. 잉. 뭐 다들 보고 몰랐지. 자, 그러면 소송 걸어 이겼다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打赢了官司.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그때 소송에 관한 양산을 꺼서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러면 이번 소송 뭐라고 하면 되죠? 这场官司. 이번 소송에 우리가 졌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这场官司我们打输了. 우리가 이겼다는 我们打赢了.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까날징 나왔습니다. 이까날징. 그 성어 중에서도 이 셔머, 알 셔머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거. 자, 명확하다, 분명하다 뭐 쓰죠? 칠판 글자가 아주 잘 보인다. 칸, 칭추. 그럼 칭추란 말의 뜻이 뭐예요? 분명하다, 명확하다란 말이잖아. 그럼 이걸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이알 사이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이칭알초. 깨끗하다 뭡니까? 깐징. 그럼 이까날징이라고 하면 매우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교실을 참 깨끗하게 청소했네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教室打扫的一干二净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까날징. 한 가지만 굳이 더 소개하자면 이칭 200. 이건 뭘까요? 이칭 200. 청렴 결백. 나는 결백하다. 이칭 200. 이렇게도 씁니다. 성어를 여러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성어 어떻게 암기하는가 특징에 대해서 특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 구조를 알면 성어가요 외우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성어를 잘 구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중국어는 뭐 거의 뭐 최고의 단계 至高无上的地位. 더 이상 안 외워도 될 만큼 중요한 이 성어의 구조. 요거는 다음에 특강 때 제가 6급반 학생들 상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5급 명사, 5급 동사가 보이네요. 뭐죠? 쪼이치오. 쪼이치오 언제 쓰죠? 목표도 없이 뛸 때 쪼이치오라고 합니까? 내 친구가 어디를 막 뛰어가 니 쪼이치오셔 뭐 이럽니까? 아니죠. 중국 영화 드라마 보면요. 범인이 도망가고 있어. 경찰, 형사가 뒤에서 쫓아가면 뭐라고 하죠? 쪼이타. 저놈 쫓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쭈이란 말은요, 내가 정해둔 목표 타켓이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쭈이치우는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다라는 말이죠. 물론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쭈이치우 뭐 나건 유하이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정해둔 목표, 또는 나의 꿈. 그래서 꿈을 쫓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쭈이치우 멍샹. 내 이상을 쫓다 쭈이치우 리샹. 그죠? 그럼 여기서 쭈이치우 밍리라고 나왔네요. 밍리. 이익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돈만 벌려고 하는 거. 쭈이치우 밍리. 그럼 저 사람은 참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他只喜欢钱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他只追求名利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중국어 수준이 다르죠. 후배님들 아시겠나요? 그 다음 자 19번 앞으로 이런 단어 자주 보실 겁니다.气候变暖 기후온난화죠. 그죠? 기후온난화. 미세먼지를 뭐라고 불렀죠 우리? 이거 PM이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PM, RDR, O. 황사는 뭐라고 합니까? 황샤라고 하지 마라.
황샤 아닙니다. 예, 황사 뭐라고 할까요? 중국어로 샤천바오. 샤천바오. 예. 그리고 뭐 얼마 전에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들도 뉴스에서 중국에서 크게 방영하는데 중국도 이제는요 먹고 살만하니까 뭐에 관심을 돌리죠? 환경.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부분도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럼 6급 정도 되면 기후 온난화가 뭔지, 그죠? 그리고 뭐 세계 그 뭐 환경 관계된 포럼 하나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가 뭔지, CO2를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예. 그 뭐 이산화탄소는 뭐 여러분 나중에 사전 찾아보십시오.二氧化碳이라고 하죠. 일산화탄소는 이氧화탄이겠죠. 온실가스,温室气体. 예, 보통 이런 환경을 오염하는 물질을 배출할 땐 동사 뭘 써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6급 독해 이 부분에 많이 나왔죠. 바이팡. 바이팡 나오면 뒤에는 전부 안 좋은 거예요. 네, 바이팡. 자동차 매연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자동차 매연. 자동차는 이제 배기가스가 주로 뒤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꼴이다 해서 웨이, 그 다음에 치. 앞에 치처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네. 죄송합니다. 치처. 발팡 치처 웨이치. 예, 이렇게. 발팡 뒤에는 전부 뭐다?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 자, 마지막. 예, 오늘 마지막 단어입니다. 20번. 예, 인치 주의죠. 인치 주의. 이제는요. 이거 5급 단어, 6급 단어가 아니에요. 5급 단어예요. 그 길 가다가 예? 옷가게에 예쁜 옷이 이렇게 딱 전시돼 있어요. 내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서. 자, 이 상황을 중국어로 해보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우와, 很漂亮我想买可是没有钱怎么办? 이러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这件衣服引起了我的注意. 예, 그렇게 쓰시면 되죠. 이해하셨나요? 누구의 주목을 끌다, 주의를 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6급 어휘, 6급반 여러분들 그 여기에는요 성어를 제외하고는 5급 단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까지 녹화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 테스트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죠 이거? 얘는 뭐예요? 나무. 얘는 큰 숲. 네. 어쨌든 단어를 외울 때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뜻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적어도 뭘 볼 수 있어야 된다? 단어에는 뭐가 있다? 지가 좋아하는 궁합이 있다고 단어에도. 네. 호응관계. 제일 좋은 건 그 단어가 사용된 문장.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진, 다하다. 다하다. 뭘 다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다. 진, 다하다. 동사 요거만 외운다고요. 또 눌리, 노력이란 명사. 우리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고 써요 또. 너 이번 시험 어떻게 봤냐? 잘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난 노력을 다했습니다. 진 눌릴러. 사전에 찐 눌리라는 게 나와 있는 사전도 있어요. 근데 우리 14억 중국인 아무도 이렇게 안 씁니다. 네, 단어에는 뭐가 있다? 용법이 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 어떻게 해야 되죠? 我尽了我最大的努力.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런 건 사전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어는 절대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중국어를 쓰지 않으려면. 그래서 숲을 보라는 거죠. 예, 그게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6급 후배님들, 예, 뻔한 멘트 하나 하죠. 제가 6급 공부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요. 예, 적어도 어휘 공부하는 데만큼은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좀 더 좋은 효율이 있지 않을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